이 스윙을 보세요.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타이거 우즈에 대해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골프 황제의 전성기 스윙은 제가 아는 스윙 중 가장 우아하고 부드럽죠. 일반적으로 골프를 잘 모르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골프 선수들의 스윙은 우즈와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윙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팔로우 스윙, 즉 공을 맞춘 이후의 동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낚시를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이 선수는 뭔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준비 동작을 취하고 있죠. 자신만의 보법이 확실한 스윙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다른 프로에 비해 훨씬 짧은 백스윙, 그리고 남들에 비해 엄청 낮게 깔리는 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스윙을 가진 선수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존 람입니다. 한때 세계 랭킹 1위였으며 PGA 투어에서 2번의 메이저 우승을 포함한 총 11번의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승리와 랭킹의 이면에 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존 람, 당신의 스윙은 왜 이런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존 람이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걸까요? 사람의 몸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유전자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환경에 따라 발달하는 부위가 다르죠. 존 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다리가 왼다리에 비해 약 반인치 짧았습니다. 이는 발목 아랫부분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였고, 존 람의 코치인 에두아르도 또한 하체 회전을 강제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하체가 아닌 상체의 꼬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포커싱했죠.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타이틀 리스트에서 운영하는 TPI라는 기관에서 아마추어 랭킹 1등이던 존 람의 스윙을 분석하였습니다. 그의 상체와 하체 회전 각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선수들은 엉덩이를 45도, 어깨를 90도 회전하는데 존 람은 엉덩이 28도, 어깨는 78도를 회전했다고 합니다. 엉덩이도 어깨도 모두 다른 선수들에 비해 회전각이 작았던 것이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존 람의 유연성이 역시 수준 이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의 회전 각도와 엉덩이 회전 각도의 차이, 즉 상하체의 꼬임 정도는 PGA 평균이 45도, 존 람은 50도 수준으로 존 람이 더 우수했던 것이죠. 몸이 돌아가는 절대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하체가 분리되느냐가 중요한데 존 람의 꼬임은 타 선수에 비해 우수했던 것입니다. 한편 TPI는 존 람의 이런 스윙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존 람의 컨택 능력이나 잠재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아무래도 그가 선천적으로 가진 유연성의 제한이 있으니 이를 극복할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루틴으로 지시했다고 하죠. 그의 스윙 각도와 높이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이 그의 손목 움직임입니다. 왼손목을 보시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 특히나 많이 구부러지고 채가 눕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골프에서는 보잉 동작이라고 부릅니다. 보잉을 하는 것은 공을 타격할 때의 클럽 페이스 각도를 조절하기 위함인데요. 손목을 구부리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클럽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닫히면서 스퀘어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강력한 보잉 동작은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의 근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윙을 하는 존 람의 스윙 메커니즘에 정확히 들어맞는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직접 그의 보잉 동작에 대해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보잉을 하면 몸을 원하는 만큼 힘껏 스윙하면서도 공이 왼쪽으로 빠지는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목을 구부리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죠. 마음껏 몸을 회전할 수 있고 저의 멘털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윙을 제한하면 플레이에도 제약이 생기죠. 존 람과는 다른 스윙을 갖고 있지만 보잉 동작만은 비슷한 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도 자신의 보잉 동작에 대해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장타자 중에는 저처럼 백스윙의 정점에서 손목을 꺾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듀발, 존 람이 그렇죠. 저는 임팩트 순간에 손의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몸을 빠르게 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페이드 구질을 사용하면서 페어웨이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보내는 장치죠. 그럼 나도 보잉을 하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려울 겁니다. 보잉은 클럽의 페이스를 닫아놓고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을 충분히 회전에 열지 않으면 왼쪽으로 공이 꺾이는 훅이 나기 쉽기 때문이죠. 존 람의 스윙은 철저하게 그의 몸에 맞게 빚어진 스윙입니다. 필요에 의해 차곡차곡 그의 신체에 최적화하며 만들어진 거죠. 그럼 존 람의 스윙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얻어올 게 없을까요? 그냥 존 람의 스윙은 존 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그의 스윙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만 그의 스윙 사고를 카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체의 움직임, 힘이 실리는 포인트는 존 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조사한 거의 모든 자료에서 존 람은 엉덩이에 실리는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크어웨이에서 몸통, 팔, 클럽이 뒤로 함께 움직이고 그 하중을 오른발 엉덩이 아래 허벅지 안쪽에서 정확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 하중이 느껴져야만 그는 스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안심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오른쪽에 힘을 모으면 다리로 강하게 땅을 밀어서 엉덩이와 상체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당겨오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팔이 아니라 몸통을 이용해 스윙한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는 신체의 회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 수 없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것입니다. 임팩트를 했어도 계속 돌아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스윙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골프 레전드로 불리는 아놀드 파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Swing your swing. 너의 스윙을 스윙해라. 졸람의 멋지고 강한 스윙을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와 운동신경에 최적화된 자신만의 스윙을 찾아가는 태도 아닐까요? 오늘도 나의 스윙을 찾아 연습장을 찾는 아마추어 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좌절하고 일희일비하는 저는 골프 커뮤니케이터, 골프키드였습니다.